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영양교육을 공부하게 된 조은진입니다. 우리가 현대에 이르러서요, 영양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잘 먹지 못해서 어떤 질병이 걸리거나 그런 것들, 먹는 것에 대한 어떤 요구라든가 관심이 컸었다면, 현대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 잘 먹기 때문에 오는 질병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이제 겪게 되는 그런 질병의 패턴도 어떤 감염성 질병에서 만성 질병으로 점차 많이 변화가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해서 예방하는 것이 가장 큰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그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공부하는 영양교육, 상담 이런 것으로서 지역사회 그 보건소라든가 학교, 병원 등지에서 대상에 따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날로 그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시기 위해서도 공부하셔야 될 이 영양교육 과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천천히 방법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과목의 내용을 한번 쭉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공부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내용 살펴보시면은 그 일부가 영양학이라든지, 그리고 또 생리학, 그다음 식사요법 이런 과목들하고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크게 묶인 그 네 과목의 내용을 한두 번 공부해 보시면은 이제 과목 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용들이 이제 눈에 보이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서 이렇게 좀 잘 이해되지 않거나 했던 그 부분들도 다른 과목의 공부를 통해서 보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과목이나 어떤 파트에 치중해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좀 파악을 하시고 반복 공부해 주시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내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모르는 부분들을 파악하게 되고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골고루 다 아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정리 노트라든가 혹은 뭐 오답 노트, 여러 가지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 정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저하고 이제 수업을 계속 하셔도 같이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뭐 학교에서 수업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과 같이 공부하시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혼자 문제를 풀었을 때 긴가민가하고 생각이 잘 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본인의 공부가 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저하고 수업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를 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가 문제풀이를 할 때는 스스로 먼저 풀어보시고 저랑 함께 또 수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교재 차례를 보시면요, 총 6장으로 이렇게 챕터가 6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영양교육 개념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교육의 방법, 세 번째는 영양교육 매체, 네 번째 영양조사 판정,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영양관계 행정기구,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대상에 따른 영양교육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자, 항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제목은 불러드렸던 것처럼 챕터명은 다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제. 자, 1챕터 같은 경우에서는요, 개요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양교육의 어떤 목표, 목적, 의의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고요. 자, 목적, 의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그 영양 섭취 기준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영양 섭취 기준을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영양정책의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그 평생교육인 영양교육, 뭐 그런 평생교육으로서 영양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영양교육의 방법이라는 제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영양교육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특징들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크게 우리가 봤을
때는 개인 지도가 있고 집단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구분을 해 두시고 각각 포함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고 그것들의 특징이 뭔지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세 번째로는 영양교육의 매체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당연히 매체의 종류하고 또 특징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양교육의 판정입니다. 판정. 자, 국민건강영양조사가 있죠. 그 조사 목적이라든가 시행기관, 그 다음에 조사 표본, 그 다음 대상 가구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국민건강영양조사. 당연히 여러분들 수업하시면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거듭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때 이제 필기를 잘 해두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크게 어떤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면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를 짚어드리는 거니까요. 자, 요런 부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양 판정법들 있잖아요. 요 영양 판정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영양 판정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래서 각 방법들의 종류와 특징을 당연히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영양관계 행정기구들입니다. 여기 영양조사죠. 영양교육이 아니라. 3번은 교육 맞고요. 예, 다 교육이에요. 자, 다섯 번째 영양관계 행정기구. 영양과 관련된 행정기구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영양표시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영양행정의 의의가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됩니다. 행정기구에서는. 그리고 국내외에 있는 행정기구들을 조금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특히 영양표시제에서는요. 필수 표시 대상 식품들이 또 있어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영양표시가 필요한 그런 필요성, 활용도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죠. 여섯 번째 경우에는 대상에 따른 영양교육이에요. 영양교육. 뭐 이제 그 임산부, 노인,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사업체 급식, 그 다음 각종 성인병에서 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런 영양 교육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지막 단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구나. 예,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죠. 무작정 덤비시지 말고 우리가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되고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지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뛰어드시면 예,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실제 이론 수업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